8월 26일 엔비디아가 2027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월 27일 새벽입니다. 이번 발표는 엔비디아 주주만의 일정이 아닙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실적 발표를 계기로 차익 실현에 나설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8월 14일 하루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약 2조 5,879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성장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숫자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뉴스보다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모찌남입니다. 엔비디아와 한국 메모리 기업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더 많이 판매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수요도 함께 증가합니다. AI 모델이 커지고 연산량이 늘어날수록 GPU의 계산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메모리입니다. GPU가 아무리 빨라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받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는 엔비디아의 GPU 매출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서버용 DRAM, 기업용 SSD 매출로 연결됩니다. 엔비디아의 직전분기 매출은 816억 달러였습니다. 전년보다 8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데이터 센터 매출은 752억 달러로 전년보다 92%, 전분기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성장 속도가 유지되면 한국 메모리 수요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증가하더라도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하면 시장은 AI 투자의 정점이 가까워진 것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주가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8월 14일 코스피는 2.42% 오른 6,977.94로 마감했고 장중에는 7,010.86까지 올라 7,000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2.43% 상승한 274만 4,500원, SK하이닉스는 3.26% 오른 164만 5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약 1조 3,386억 원, SK하이닉스를 약 1조 2,49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두 종목을 합치면 약 2조 5,879억 원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동안 이렇게 큰 금액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은 반도체 실적과 AI 수요에 대한 기대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예상했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망이 조금만 약해도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8월 26일의 핵심은 엔비디아가 잘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높아진 기대를 다시 넘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제시한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은 910억 달러,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이를 숫자로 계산하면 약 892억 달러에서 928억 달러 범위입니다. 매출이 이 범위의 상단에 가까우면 AI 가속기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928억 달러를 의미 있게 넘어선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가장 분명한 긍정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단에 머물거나 892억 달러를 밑돈다면 시장은 AI 투자 속도 둔화를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 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은 752억 달러였습니다. 이번에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성장을 주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실제 GPU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블랙웰과 차세대 베라 루빈 플랫폼의 공급 일정에 문제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해도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면 주가 반응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가는 과거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높아도 다음 분기 전망이 약하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실적이 예상 수준이더라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강하면 시장은 AI 수요가 계속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장은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경영진의 확인입니다. 엔비디아의 직전 분기 매출 총 이익률은 74.9%였고 이번 분기 전망은 약 75%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유지된다는 것은 높은 가격과 제품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률이 하락한다면 신제품 전환 비용, 공급망 부담 또는 가격 경쟁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유지돼야 공급망에 더 많은 주문과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가이던스에 중국 데이터 센터용 컴퓨팅 매출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 매출 없이도 910억 달러를 달성한다면 미국과 다른 지역의 AI 수요가 충분히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동시에 투자자는 HBM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지, 차세대 제품 공급을 확보했는지, 공급업체와의 장기 협력이 확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 발표 자료와 컨퍼런스 콜에서 HBM, 메모리 서플라이, 배러, 루빈, 커패서티 같은 단어가 어떻게 언급되는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2026년 2분기 매출은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에 달했습니다. AI 서버용 DRAM과 HBM, 기업용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회사는 2분기부터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하반기에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0곳의 핵심 고객과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차세대 HBM을 공동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기 협력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차세대 플랫폼 주문과 AI 인프라 투자의 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HBM사 생산 확대가 수율 저하나 비용 증가 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셋째, 이미 높은 이익률이 급격하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유지돼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연결고리가 강한 만큼 실적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높은 만큼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약할 경우 주가 변동성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2분기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은 매출 127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사 공급을 확대했고 주요 고객에게 HBM사의 샘플도 출하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HBM사는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으며 HBM사에는 핀당 16GB, 초당 4TB의 대역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에는 역시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HBM사가 단순한 기술 공개를 넘어 실제 공급 물량과 매출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HBM사의 샘플이 고객 평가를 거쳐 차세대 대량 공급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셋째, 메모리뿐 아니라 HBM 베이스, 다이와 첨단 패키징까지 포함한 종합 공급 능력이 실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강하게 나오면 삼성전자는 AI 메모리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사 다변화가 언급되거나 HBM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는 발언이 나오면 삼성전자에는 추가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이 가이던스 상단인 928억 달러를 의미 있게 넘어섭니다. 데이터 센터 성장률과 75% 안팎의 매출 총 이익률이 유지되고 다음 분기 전망까지 시장 기대를 넘어섭니다. 여기에 HBM 공급 부족과 베라 루빈 수요 확대가 확인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K하이닉스는 HBM사 선도 효과, 삼성전자는 공급 확대와 점유율 회복 기대가 각각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립 시나리오. 엔비디아 매출이 892억 달러에서 928억 달러 사이에 들어오고 다음 분기 전망도 기존 성장 흐름을 유지합니다. 실적은 좋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된 기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경우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흔들릴 수 있지만 이후 외국인 수급과 HBM 공급 관련 발언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세 시나리오. 매출이 892억 달러를 밑돌거나 데이터 센터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합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약하게 제시됩니다. 이 경우 시장은 AI 투자 피크아웃 가능성을 먼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단기간에 주가가 오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차익 실현 압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에서 확인할 핵심은 5가지입니다. 910억 달러 매출 가이던스 달성 여부, 데이터 센터 성장률, 다음 분기 매출 전망, 75% 수준의 매출 총 이익률, 그리고 HBM과 중국 관련 발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로 상승하려면 엔비디아가 단순히 좋은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고 차세대 GPU 주문이 늘어나며 HBM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사 선도력과 높은 수익성을 유지해야 하고 삼성전자는 HBM사와 HBM 사이가 실제 공급 확대와 점유율 상승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강한지, HBM 관련 경영진의 표현이 달라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여러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운데 어느 종목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적 발표 이후 실제 결과와 시장 반응도 다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보다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모찌남이었습니다.